반갑습니다. 페페아파입니다. 마네키 두 번째 영상입니다. 정말 좀 느낌이 좋아요. 어떤 느낌이냐? 세력들의 큰 그림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물론 이게 마네키가 폭등하면 제 예상 시나리오대로 맞아 맞아 떨어지게 될 겁니다. 자, 일단은 볼륨이 3,000원 가까이 됩니다. 시가총액의 거의 두 배인데 마네키. 제가 이걸 왜 예상을 하냐면 FTX가 보유하고 있는 솔라나가 경매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솔라나가 베스팅 기간, 흔히들 이제 락업되는 기간들을 두고서 이제 판매를 할 건데 당연히 기관들한테 60달러인가 지난번에는 판매를 했습니다. 60달러 구간에. 자, 64달러에 판매를 했는데 지금 솔라나 거의 최소한의 150달러인데 64달러면 엄청 이득 아닌가? 근데 락업이 있어요. 당연히 싸게 판 만큼 지금 가격 대비해서 싸게 판 만큼 4년 동안 락업이 걸려 있습니다. 락업이 되는 거예요. 락업이. 자, 그러면 당연히 싸게 산 만큼 그 정도 이제 락업되는 기간들, 베스팅 되는 기간들을 좀 이제 늘려놨으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에 당장에 던져지는 물량은 없겠죠. 그리고 이제 기관들도 사실 150달러인 수준에서 예를 들어 100달러에 사기에는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아, 지금 수준 생각을 해보면 64달러도 괜찮겠거나 싶어가지고 매수를 한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두 기관들이 코인 시장이 폭락했을 때 어떠한 상황들이 벌어지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파산까지도 될 수가 있으니까. 기관들도 물릴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보유 솔라나를 경매를 진행을 합니다. 조만간 시작을 할 건데 몇 개를 판매를 할지는 아직까지 공개가 되지 않았거든요. 제가 보기엔 이 큰 그림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어제 바로 진행을 하고 나서 바로 이제 다음날에 마네키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어떤 식의 움직임이냐, 기본적으로 그냥 자체적으로 그냥 솔라나 가격을 올리기에는 너무 좀 비싼 비용들이 듭니다. 그것들 대신해서 솔라나를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솔라나 기반의 민코인들을 띄우면 자발적으로 솔라나 민코인 시장에 뛰어들려고 솔라나를 가지고들 레이디움이나 주피터로들 들어올 겁니다.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솔라나의 수요를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세력 형님들이 또 이제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돈 써가지고 솔라나를 올리는 것보다, 그것보다도 그냥 새로운 민코인을 하나 찍어 내가지고 그것들을 띄워서 솔라나의 수요를 늘리는 것 자체가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그게 고양이가 되네요. 솔라나는 어쨌든 예비 테스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계획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경매를 진행을 합니다. 지금 150달러예요, 솔라나가. 솔라나의 수요를 늘려가지고 일시적으로 늘리는 겁니다. 경매가 시작하기 전으로 해서 솔라나 가격이 또다시 올라갑니다. 수요를 어떻게 만들어내요? 마네키 민코인으로 요 놈으로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얘를 그럼 엄청나게 띄워야겠죠? 한 조단위 한 2조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만약에 만든다면 레이디움의 덱스의 이 초창기 마네키 코인들을 찾아내려고, 제2의 마네키를 찾으려고 덱스의 솔라나를 들고 온다. 이더리움 메인장 불장되기 전에 이런 사례들이 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행 연습으로. 그러면 당연히 솔라나의 수요가 늘어납니다. 실질적으로 솔라나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다가 약간의 공매수로 볼륨들을 조금 이제 유동성을 공급을 해주면 솔라나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경매 시점에 솔라나 가격들이 높아진 상황에서 경매를 하게 되면 조금 더 많은 비싼 솔라나 물량들을 판매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거 사는 곳들 나중에 앞으로 1년 내에 파산될지 그것도 봐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기관들도 당하는 장애, 기관들도 파산을 합니다. 흔히들 이제 크립토 시장에 제2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FTX는 그냥 이제 약과고, 이런 이제 4년이나 락업을 두고서 이 물량들을 사는 기관들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좋은 조건이면 블랙록이라든지 이런 이 파생되는 그런 이제 메이저급 기관들이 사가도 상관이 없을 텐데, 물론 이제 유명한 기관들이긴 해요. 기관들이긴 한데 이들이 과연 4년 동안 락업되는 조건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나 길게? 보통 이제 베스팅 기간을 앞으로 4년을 보고서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그런 이제 경매 물량이나 이런 거면 모르겠는데, 특히나 솔라나를 산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회사 돈으로 굴리는 거니까, 회사 자금이나 아니면 고객들 펀드 자금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운용 자금들로 굴리는 거니까 본인들이랑은 상관이 없으니까 이런 판단을 할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좀 지켜볼 만 하겠죠. 자, 어쨌든 이 큰 그림에 숨겨진 비밀은 제 생각인데, 이 경매되는 이 솔라나의 지분들을 비싼 값어치에 넘기기 위해서 솔라나의 수요를 일시적으로 만들어낸다. 어떤 걸로요? 마네키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솔라나 경매한다고 해서 안 좋다 좋다 그게 아니고 결국에 떨어질 겁니다. 저는 이 상황이 오면 오히려 더 폭락되는 상황이 더 크게 올 거거든요. 4월 말에서 5월 초 빠르면. 그러니까 경매해가지고 이거 던지는 것 자체가 사실 락업되는 조건이면 상관이 없겠는데, 이 조건들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세부 내용이. 여기서는 뭐 이제 락업이 뭐 6개월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대신에 솔라나를 한 100달러에 구매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조건인지 모르겠는데, 무엇보다도 이 마네키 코인을 크게 펌핑을 시키고 급등을 시킨다? 특히나 솔라나 기반이죠. 그리고 888이 섞여 있죠. 그 뒤에 배후에 차이나 머니가 있다. 이거 비슷하게 일시적으로 솔라나 수요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특히나 그 주인공이 고양이라는 게 정말 주목할 점입니다. 제가 전부터 말씀드렸던 고양이 시대. 올해는 고양이 시대가 될 것이다. 하지만 메인장은 이더리움이 될 겁니다. 메인은 이더리움이에요. 솔라나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본코인부터 시작을 해서 예행 연습이다. 메인은 결국에는 솔라나가 이더리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덴쿤 업그레이드가 적용되는 시점부터, 업그레이드 성공적으로 진행된 시점부터 이제 수수료 부분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절감이 되면서 속도를, 이제 솔라나의 장점들을 이더리움이 잡아 먹을 겁니다. 그거 먹기 전에 예행 연습을 하는 거다. 특히나 비슷하게 솔라나 기반의 마네키를 크게 펌핑을 시킨다면 어떻게 될까? 공교롭게도 어제 바로 진행을 하고 나서 그런 상황들이 나왔죠. 제가 마네키를 어쨌든 유튜브에서 최초로 이제 분석을 하는 건데, 제 시나리오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많이 분석들 된 거 가지고 얹어가지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이렇게 트렌드를 가장 빠르게 읽어내서 바로 올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분석을 하기 때문에, 어제 경매 계획이 밝혀지고 나서부터 어제부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이 결은 뭐냐면, 예전에 페페코인 언스테이킹 되고 나서 바로 이더리움 언스테이킹 되고 나서, 정확하게 집어드릴게요. 소름 돋을 겁니다. 소름 돋아요. 자, 페페코인 처음 나온 게 4월 15일이거든요. 이더리움이 기존에는 언스테이킹이 안 됐습니다. 자, 보이시죠? 이더리움이 스테이킹을 하고 나서 언스테이킹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보상받은 물량들이나 이런 것들이 출금이 안 됐습니다. 그냥 묶여 있어야만 됐는데, 이 샤펠라 업그레이드 이후에 4월 13일 이후에 이더리움이 언스테이킹 돼가지고 이더리움을 자유롭게 빼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고 페페코인이 언제 나타났다? 4월 15일에 페페코인의 첫 시작이 됐다. 레전드의 시작이 됐다. 페페코인이. 어디서요? 중국에서. 결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마네키, 솔라나 바로 어제부로 경매한다고 계획을 밝히고 나서부터 그 다음날인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마네키가 갑자기 등장을 해서 갑자기 많은 거래량을 실으면서 펌핑을 합니다. 제 예상대로면 마네키가 크게 펌핑이 되면서 갑자기 대형 거래소도 상장까지 된다면 뭔가 있겠죠. 뭔가 있을 겁니다. 어떤 뭔가죠? 경매 계획. 이 경매를 비싼 값어치에다가 넘기기 위해서. 물론 4년 락업으로 60달러에 판매를 했는데 지금 조건이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아직은. 근데 이번에는 좀 비교적 좀 적게 6개월 락업으로 대신에 지금 가격 대비해서 30-40% 미만 가격에 그렇게 판매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거, 시장에서 세력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매수를 해서 솔라나를 올린다라는 그런 시나리오보다 수요를 만들어내서 그렇게 솔라나의 수요를 만들어내가지고 약간의 펌핑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수요를 어떻게 만들어낸다? 레이디움과 주피터 그 솔라나 덱스에서 거래를 하려면 솔라나가 필요하니까, 그러면 솔라나 덱스의 거래량들을 많이 띄우게 되면 솔라나의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 피크를 좀 이제 찍게끔 만들려는, 특히나 그게 이제 고양이라는 게 문제죠. 문제는 아니고 긍정적이죠. 888 지켜볼 만한 것 같습니다. 페페아빠의 분석이 100%는 아닐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 마네킹은 최초인데, 마네킹은 최초로 분석을 하는 건데 제 시나리오대로 갔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거 지켜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거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방금처럼 제가 말씀드린 시나리오대로 가면 이거 CX장은 더 폭락합니다. 저는 길어봤자 4월 말이나 5월 중순, 이거 쉬었다가 펌핑, 그 덤핑돼도 쉬었다가 덤핑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솔라나가 어느 정도 수요 만들어내가지고 약간의 상승을 만들어내면은 당연히 비트코인은 그거 따라서 상승한다기보다는 좀 지켜줄 거예요. 박스권을 살짝. 그거 자체가 위험입니다. 위험합니다. 어쨌든 60K가 깨지면 뭐라고 했죠? 빅쇼트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쉬어가는 한 텀이지. 쉬어가는 한 텀이지 진짜 반등과 가짜 반등을 구분을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진짜 반등 아니에요. 시장 끝났어요. CX장은. 국내장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내장은 CX장 끝났고 먹을 게 없다.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뭐가 먹을 게 있어 이게. 당장에 그 고양이 그 파켓부터 해가지고 고양이 관련된 애들 아니면 폭시 같은 애들만 했어도 걔네들이 시체가 없잖아요. 시체가 신규 시체가 없고 선물 상자까지 되어 있으면 더 좋은 거고, 단기적으로 올라갈 때는 이런 애들 누구적으로 하고 올려줘요. 시장 끝났습니다. CX장 저는 말씀드려요. 이거 그냥 쉬어가는 거지. CX장은 언제나 끝났다라고. 그리고 이더나나 뭐 알케미 페이 같은 애들은 상장이 안 됐잖아요. 거기에 그 업비트에도 상장 안 됐고, 업비트에는 이제 기회들이 없을 겁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업비트를 많이 사용들 하니까. 주목할 건 마네키입니다. 마네키가 어떤 식으로 움직임이 나오냐에 따라서 제 시나리오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비싼 경매값에 경매를 진행을 할 때 비싸게, 조금이라도 비싸게 넘겨야겠죠. 왜 비싸게 넘겨요? 이 금액들 자체가 엄청 많잖아요. 일반적으로 뭐 몇백억도 아니고 몇천억 단위 이상, 그 조 단위 이상이 될 텐데 퍼센트지 하나하나에 따라서 몇백억 몇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거 하나를 어차피 비싸게 넘길 거 마네키를 펌핑을 시킨다? 고양이 토큰도 고양이 민코인도 솔라나 기반으로 해서 알릴 겸 앞으로 다가오는 이더리움 고양이 시대 오기 전에 예행 연습이라고 말씀드렸죠. 본코인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례들을 만들어낸다? 미친 거다. 정확하게 적중하기를 기도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투자의 선택은 본인 선택이지만 몰빵 하지는 마세요. 몰빵 하지는. 뭐 버신다고 해서 뭐 저한테 떨어지는 건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손실 나더라도 사실 몰빵은 안 좋습니다. 몰빵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례, 제가 말씀드린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이거는 플러스 1000%가 되거나 마이너스 50%가 되거나 둘 중 하나. 플러스 1000%가 되거나 마이너스 50%가 되거나 둘 중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네키. 좀 스캠 링크들이나 이런 것들 많거든요. 중복되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좀 이제 구분 안 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 구독자분들이랑 엘리트 클럽분들 위해서 마네키를 딱 쳤을 때 중복되는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헷갈려요. 근데 물론 얘는 좀 상단에 뜨니까 좀 괜찮긴 한데,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심볼이 얘는 좀 다른 애예요. 얘는 다른 애인데도 이제 거래들이 되는 거 보면 혼동해서 구매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링크들을 달아 드릴 텐데, 마네키는 지금 중앙화거래소에서 구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팬텀 월렛이나 솔페어에다가 솔라나를 넣어두시고서 레이디움이나 오라클이라든지 주피터라는 이제 덱스에서 그 컨트랙트 주소들을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 하시거나, 아니면 덱스툴에서 지갑 연결하신 뒤에 여기에서, 아니면 덱스 스크리너에서 지갑 연결한 뒤에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도 직접 찾아보셔야겠죠. 이런 기본적인 과정들은 제가 전에 다 알려드렸으니까 그 영상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덱스에서 거래들 하실 때 그냥 좀 어려워 보이지만 여기 보이시죠? 풀 레이디움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이게 이 거래소 이름인데 풀 주피터가 될 수 있고 풀 오라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 컨트랙트 주소가 있어요. 이 마네키 컨트랙트 주소, 이거를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 직접 이제 덱스툴이나 덱스 스크리너에서 구매하는 것들이 좀 이제 조금 더, 저는 그냥 거래소에서, 덱스 거래소에서 구매하는 게 수합하는 게 더 좋은데요 라고 하시면, 레이디움이나 아니면 이제 주피터나 아니면 오라클 같은 이제 솔라나 기반의 덱스 그거를 실행을 하신 뒤에
이 컨트랙트 주소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 스캠 주소들 항상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코인 시장에서 지금 그런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똑같은 동일한 이름으로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 중복 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제 분석이 다 이제 100%는 아닌데 마네키가 폭등한다면 이제 제가 볼 때는 솔라나 경매 계획을 위해서 이거 좀 비싸게 팔려고 올리는 거고 그것들을 일시적으로 솔라나 코인의 수요를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이거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폭락하기 전에 민코인 계열이랑 뭐 이제 비교적 이제 국내에서 안 묻은 애들만 좀 이제 올려가지고 이렇게 설거지들 하는 거니까 국내장은 어떻다고요? 국내장은 끝났다. 국내장은 저는 끝났다라고 베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